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평사는 그 돌 가져다 갈아가지고 산화우라늄, 농축하기 직전을 만드는데 여기 엄청난 폐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19년에도 그 폐수 일부가 서해로 흘러 들어갔다 조사했더니 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요. 네. 그 침전지가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폐수가 서해로 갔다. 그래서 일부가 뭐 서해에 북한이 일부러 우라늄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북한도 중국 신경 쓰잖아요. 그럼 서해면은 중국의 앞마당이고 여기 있는 많은 수산물들을 중국 사람들이 먹는데 북한이 그런 중국을 일부러 자극할 이유가 없죠.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이제 중국은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 그리고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북핵 비핵화만 되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죠. 예,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북한이 베이징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앞으로. 그렇죠. 뭐 어차피 피차에 깎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그게 이제 주로 동북 삼성 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니까 그렇죠. 예. 굉장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에 혹시 핵 폐수를 방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중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이 지역은 사실은 한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NLL을 두고 북한하고도 대치하고 있고, 그렇죠. 예. 세 나라가 공유하는 예, 예. 국제 수역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중국을 또 다른 면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지 않아도 북한, 러시아, 뭐 유사핵 동맹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불쾌해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혹시 상실 또는 약간 약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 내지는 이런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서해에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처리 기술이 안 좋거나 예. 뭐 이렇게 갖고 흘러 내려올 수는 있죠. 근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가끔 보면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비밀리에 도왔다. 뭐 중국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눈을 감아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2017년 12월 2397호가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중국이 왜냐면 아시겠지만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안장일치잖아요. 매번 중국이 동의했죠, 제재. 그렇죠. 북한의 목줄을 네, 쬐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권입니다. 기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장일치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북한이 아시다시피 NPT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안 받고 안 받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핵 확산 레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국이 예를 들어 북한을 두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동북아 정치 역학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라는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핵을 혼자 갖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누리는 특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도 개발하고 파키스탄하고 저 위쪽에는 러시아 있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일본의 핵무장, 뭐 한국의 핵무장론, 대만의 핵무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북한의 핵개발 모델도
중국의 핵개발 모델과 유사한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핵개발을 도와줬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예. 증거는 없고 다만 이제 뭐 파키스탄 기술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와서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가장 옆에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한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폐쇄가 됐지만 예전에 북한에서 핵 실험했을 때 보면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북한 믿을 수 없다라고 댓글 쓰는 그 인민해방군들이 많았어요. 인민해방군들이? 해방군들이 자기네가 이제 지금 다 폐쇄됐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북한이 정말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도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러나지 않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영변 를 폭격을 한다. 이전 90몇 년도 그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북한 핵을 직접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나 중국이 볼 때 그게 잘못되면은 자기네한테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막은 핵심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북한을 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데 중국이 직접 때려버리면 그러면 통제하기가 더 어려우니 자기네가 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육자회담이 시작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할이 안 통한다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북한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 중국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94년에 북핵 위기 때 폭격을 하려고 실제로 시도했잖아요. 네. 하진 않았지만. 참 이란을 미국이 폭격했지만 해결 안 됐거든요. 네네. 오히려 IAEA 사찰 이제 안 받겠다고 그랬고. 그렇죠. 훨씬 더 은밀히. 그 다음에 이스라엘조차도 이제 농축시설 아직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란 내 감청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그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4년에 당시 김영삼 정부가 맞습니다. 나중에 아마 퇴임하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러면서 한국 군인이 미국 폭격으로 인한 전쟁에 그 누구도 관여하게 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거부하면 영향 안 되죠. 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좀 민감한 질문인데 한국의 반대가 더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북폭 중국의 반대가 더 주요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한국 쪽이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파급 효과는 짐작은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고 나온 게 북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더 복잡해지고 미국의 뭐 또 지원이 오고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쪽을 관리하러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미국의 압박, 일본의 압박, 특히 이제 캠프 데이비드 몇 년 전 그 재작년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북한 핵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이 최첨병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 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계속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94년 영변 폭격 시도 자체를 물론 이제 그에 또 이제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꼬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를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정부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초창기에는 한중 간의 교류가 나름대로 상당히 사실 YS 시절이 제일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한중 관계 지난 30여 년을 놓고 꽤 보면.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한중 간에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 결의안 중국 거 냈을 때 우리 보고 기권 좀 해달라. 기권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기권했어요,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실용주의가 그때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사실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핵보유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틈이 좀 벌어지는 거고 중국은 막고 싶지만 한 국가가 계속 저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오니까 사실 자신들도 어떻게 하질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상당히 중국한테 뭐 아닌 말로 보고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뭐 3차 핵실험부터는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안 했죠. 예. 핫버린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핵을 완전히 지우거나 뭐 비핵화, 이제 중국에서는 무핵화라고 그럽니다. 그 핵이 없어져야 된다. 무핵화, 무자. 예. 없을 뭐 핵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그게 더 합당한 말이죠.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이 없어야 남한에 미군이 반입할 수 있는 전술핵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가 얘기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핵 없는 한반도.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큰 틀에서 그게 전혀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약에 가졌다. 지금 뭐 실질적인 9번째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거를 없애기는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건가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김정은 북한도 그 얘기를 중국과는 전혀 안 하면서 지금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혹시 뭐 미국이랑 얘기가 되게 되면 뭐 중국이 또 북미 간의 얘기를 둘이 열심히 하면 또 가만히 못 있거든요. 나 빼놓고 뭐 하려고 그래.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김정은도 상당히 지금 그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